챗GPT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세이브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테슬라가 전기차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 이제 다 아실 거고, 그러면 이제 FSD랑 나중에 휴머노이드가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세이브 시켜줄까? 그거 상상을 해보시면, 그러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렇게 우리가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로 뭐가 돈 버는데 봤더니 팔란티어부터 시작해가 미국 시장이 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니다고 얘기하죠. 그때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나중에는 신라젠까지 마지막 연말장은 그 정말 폭발적인 상승장이 왔었고요. 삼성전자 뭐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경쟁력에서 좀 뒤쳐져서, 근데 요즘에 소폭 상승하고 6만도 넘고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지금 7만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권오현 부회장님의 초격차 집에 2권이나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와 그동안에 많은 삼성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왔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지금도 600만 주주분들이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데 약간 좀 실망스럽죠, 그죠? 네. 근데 이 부분이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비슷한 현상이 2013, 14, 15년도가요. 그때도 반도체 랠리였었고요. 그때는 잘 생각해 보시면 2007년도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고요. 네. 2011, 12, 13 요때 삼성전자가 전 세계 스마트폰 1등이 되거든요. 그때 전자가 반도체 랠리가 아니라 스마트폰 랠리 때문에 올라가고, 2010년, 11년도에는 LP다 망하고 인피니움 망하고 하이닉스도 SK텔레콤에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반도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전자가 스마트폰으로, 그 패스트 팔로잉, 전 세계에서 패스트 팔로잉 제일 잘하는 데가 삼성그룹 아니겠습니까? 그 저력으로 스마트폰 1등이 돼버렸죠. 그때 모토로라, 노키아 망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삼성의 저력이 있었고요. 그 위기가 있었음에도 핸드폰의 1등이 됐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랠리가 오는데 2013년까지 워낙 이제 스마트폰 랠리로 전자가 먼저 올라가 있다 보니까 2013, 14, 15년도에는 하이닉스만 올라가고요. 전자는 3년 연속 음봉이 났어요. 딱 지금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요즘 제가 전자 옛날에 전교 1등 하던 형님이었는데 동네 지금 바보 형님 됐다고 그런 얘기도 농담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 전자의 저력이 저는 그 DNA가 남아있을 거다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2013, 14, 15년도에는 너무 스토리가 비슷한 게, 그때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HBM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그때 하이닉스가 워낙 이제 또 그 전에 아픔이 있었잖아요. SK 그룹으로 넘어가고, 당시에 하이닉스는 아마 아시겠지만 현대반도체, LG반도체가 합쳐져서 그렇죠. 만들어졌고, 그래서 계속 시장에서 루머가 있었어요. LG가 인수하나? 그 LG가 인수할 수 있다 얘기만 나오면 LG전자 주가가 폭락합니다. 그 정도로 반도체가 그때는 치킨 게임 할 때라서 사면 안 돼. 사면 안 돼. 그리고 LG그룹에서는 우리 전혀 생각 없다고 그렇게 발뺌을 할 때였는데, 최태원 회장님이 잘 사셨던 거죠. 한 3조에 거의 헐값에 사셨는데 요즘은 분기 이익이고죠. 그렇죠. 그거 대비해서 뭐 그 당시 뉴스 기억나요? 막 팔리지 않아가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13, 14, 15년도에 반도체에 강한 랠리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15년의 하반기에 마치 작년처럼 주가가 빠지거든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작년에 다 하반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모건 스탠리 얘기도 했었는데 15년도 하반기에도 실적이 정말 잘 나올 때 보통 반도체가 선행해서 움직이면서 빠지잖아요. 그게 빠지는데 16년, 17년, 18년 초까지 또 반도체 랠리가 옵니다. 왜 왔냐면 데이터 센터, 플랫폼 기업, 플랫폼이 뭔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있죠. 클라우드.
네, 그때 클라우드 공부한 게 지금 약간 AI 공부하는 거랑 비슷해요. 약간 4차 산업혁명 시작하면서 백그라운드에 있던 산업들인데. 네. 그래서 그때 막 이제 그림 그려놓고요. 막 구름 그려놓고, 아, 이제 개별 PC였던 클라우드는 다 구름이었어요. 네. 막 구름 그려놓고 클라우드 막 했었는데, 그때 클라우드의 1등이 누구였냐면 아마존이었죠. 우리는, 야, 아마존이 중고 책 팔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아시는 이커머스 회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클라우드의 1등이래 하면서 아마존 주가가 날아가고요.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에 스티브 발머라고 있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초대 회장이 빌 게이츠고, 빌 게이츠가 2000년 초에 뭐 반독점 어쩌고 하면서 스티브 발머로 넘어가고, 그 스티브 발머 시절에 14년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30불, 10불에서 왔다 갔다 못 올라갑니다. 애플 날아갈 때. 그러다가 사티아 나델라가 2014년 2월 달에 취임하는데, 사티아 나델라가 뭐 하던 사람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클라우드 사업부를 이끌었던 부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를 전격적으로 회장으로. 그러고 나서부터 30불 하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지금 480불 이렇게 올라오게 됐거든요. 그렇게 클라우드라는 시장,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들 뭐 이러면서 16년, 17년, 18년도에 반도체가 새로운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 모바일, 했는데 데이터 센터, 그렇게 반도체의 큰 수요의 한 덩어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랠리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랠리가 그때 2013, 14, 15, 16, 17, 18년 한 6년 왔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그냥 반짝. 그래서 이번에 22년 11월 달에 챗GPT였잖아요. 네. 이게 뭐지? 한데 요즘은 저처럼 이렇게 저는 이 얼리 어답터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이제 새로운 기술에 자꾸 늦어지는데, 지금 뭐 챗GPT 띄워놓고 일을 하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죠. 네, 너무 편합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라고 했을 때 이걸 투자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간을 세이브 해주는. 네. 스마트폰이고 뭐 자동차가 더 빨라지고 항공기 이게 다 보면 우리의 시간을 세이브 해주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우리의 시간을 즐겁게 해주든가.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챗GPT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세이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테슬라 요즘 주가 왔다 갔다 하니까 훅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테슬라가 전기차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 이제 다 아실 거고, 그러면 이제 FSD랑 나중에 휴머노이드가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세이브 시켜줄까? 그거 상상을 해보시면, 그러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고요. 최근에 뭐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예요. 팔란티어가 그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용자, 기업, 그 다음에 군, 얼마나 시간을 세이브 시켜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면 딱 그런 것처럼 이제 말이 좀 많이 셌는데요. 반도체 얘기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플랫폼 기업이었고, 자, 앞으로 반도체는 이 챗GPT가 나오면서 우리의 시간을 엄청나게 세이브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22년 11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23, 24, 25, 26, 27, 28. 그래서 저는 이게 29년까지 가는 모멘텀이라고 봐요. 전 사이클 비교해 보면 6년 정도를 또 보신다면 6년 정도는, 왜냐하면 이 챗GPT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전기가 부족하고,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스토리가 아니다는 거, 당장 우리 현실에 다가온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제가 과거에 방금 스마트폰하고 클라우드, 팡 기업들의 성장이 있었던 그때랑 너무나 오버랩이 되면서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최소한 28년에서 29년 초까지 가는 사이클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중요한 거는 거기서 지금 일단 하이닉스가 잘해요. 하이닉스가 잘하는데, 삼성, 우리가 반도체 하면 HBM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성이 실기를 한 게
아이 그거 반도체에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 2%밖에 안 되는 거. 그 1, 2%에 뭔 그렇게 사람을 투입해서 해 하면서 너무 이 재무적 그림을 좋게 만들려고 야, 돈 안 되는 거 없애. 그러면서 2019년도에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서 없애 하면서 그 인력들이 또 다른 데 가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반도체의 차세대 MPU라든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 저력을 발휘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직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 적자가 나잖아요. 근데 파운드리 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파운드리의 경쟁력이 자꾸만 이래 줄어들고 점유율도 줄어드는데 그 삼성의 핸드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가 아니라 남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인데 그걸 삼성전자가 다 같이 떠안고 있다 보니까 엑시노스를 만드는 LSI 사업부에서는 야 우리 거 만들 그 캐파 비워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비워놨더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퀄컴 거 쓰기로 했어 하면서 퀄컴 스냅드래곤 쓰고 그러면 이 캐파가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약간은 이 관리에 원래는 관리의 삼성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생산 관리나 이런 측면이 약간 뭔가 이래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거는 저는 개선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어렵다면 아예 분할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삼성바이오도 2개로 이렇게 분할하듯이 전자를 아예 파운드리 사업부하고 디램 사업부, 그 다음에 LSI 사업부 이런 걸 갖다가 분할하잖아요. 분할하면 이제 각자 생존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약간은 오히려 좀 벤처 정신으로 과거의 삼성 같은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전체 그림은 되게 좋다. 네, 되게 좋고 삼성의 기술적인 복원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좀 전에 AI로 인한 반도체 발전이 2028년, 9년까지 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럼 단기간에 이거 오를까 말까 이 고민이 아니라 2028년에 제가 그 종목을 갖고 있을 때 참 그때 25년에 사길 잘했어 라고 생각할 만큼 장기 보유를 할 만한 AI 관련 종목은 저희가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될까요? 최근에는 미국 시장을 보면 저희 회사가 항상 아침 회의 때 미국 시장 분석부터 하잖아요. 네네. 미국 시장이 왜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니까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돈이 몰려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 발견 기능을 하는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라서 미국 시장을 보거든요. 그러면 챗GPT 이후에는 엔비디아가 쫙 날아갔었죠. 그러고 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는 90불에서 150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팔란티어가 10배 났죠. 그렇죠. 작년 8월 5일 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때만 하더라도 팔란티어 28불까지도 빠졌었거든요. 그 사이에 하여튼 최근 1년 반 동안에 보면 팔란티어 그리고 로블록스 이렇게 AI를 활용하는 기업들 뭐 스포티파이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AI 에이전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 인프라를 깔아놨더니 돈 버는 회사가 어디지?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까니 많이 막 논쟁이 있었다가 깔아놓고 나니까 제가 나중에 봐도 경부고속도로에 저기 휴게소 그리고 주유소 주유소 특히나 비싸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싸게 하는데 주유소 떼돈 벌겠네. 그래서 AI 인프라를 깔아놨더니 어디가 주유소고 어디가 휴게소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느 휴게소에서는 또 뭐가 호두과자가 되게 맛있어 이런 거를 이제 찾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렇게 우리가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로 뭐가 돈 버는데 봤더니 팔란티어부터 시작해가 미국 시장이 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이번에 AI 소프트웨어로서 돈을 버는 기업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업들 찾는 게 최소한 3년 동안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퍼가 꽤 높잖아요. 실적보다. 그러니까 또 선뜻 매수하기도 어렵고
머리를 굴려보면 신약 개발 늘 잘 안 터지는데 와 저게 AI가 붙으면 얼마나 신약 개발이 잘 될까. 아까 말씀하신 시간 많이 줄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선뜻 또 거기는 늘 고생했던 섹터라 들어가기 어렵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2012년, 13년 그때 아까 제가 클라우드 아마존 1등 할 때 PR이 1000배, 네, 200배. 야, 이게 말이 돼? 뭐, 70배. 엔비디아가 딱 2, 3년 전에 그랬었잖아요. 160배, 70배, 막 이랬었고요. 우리가 선뜻 손이 안 나가는데 비싼 기업은 그게 시장이 제가 IQ 2만이고 내 IQ는 80. 그렇게 해서 시장은 왜 이 기업한테 200배의 프리미엄을 줄까? 그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게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그죠? 왜 어떤 지역은 이런 프리미엄을 받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팔란티어의 그 높은 PR은 2019년도에 테슬라가 받았던 200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2019년, 20년, 21년 오면서 10배가 또 났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냐면, 자, PER이 200배라는 말은 우리가 피터 린치 책에 보면 PEG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PER, PBR 이러는데, PEG, 그거는 PER을 이 그로스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200배일 때 보니까 막 140% 이익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200 나누기 140, 200 나누기 100, PEG는 2배밖에 안 되네. 예,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PR이 아니 6배, 7배밖에 안 되는 기업 샀잖아요. 이익 성장이 2%예요. 그러면 6배인데 이익 성장이 2%니까 나누기 하면 3이 나와요. 그래서 테슬라보다도 PEG가 훨씬 비싼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저도 성장주를 되게 조심해서 하는 편인데 그동안의 이익 성장을 봅니다. 이익 성장과 지금부터 또 1년 동안의 이익 성장을 보면 또 하나 이익이 안 나오는데 그런 기업은 매출 성장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매출, 지금 이익이 아니라 성장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익 그로스가 안 나오면 매출 성장으로 나누셔도 돼요. 매출 성장으로 나오는데 와 이게 100% 성장? 그러면 200배라도 100% 성장이면 PEG가 20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보면 이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이거는 다음에 사야지. 그게 어떤 기업이냐면 저는 이제 바이오도 아직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많이 하시잖아요. 양자 컴퓨터도 이거는 지금 열심히 해서 한 5년, 그게 이제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긴 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3년 그로스가 숫자가 안 나오면 저는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사야지. 이렇게. 그래서 약간 PER이 높은 기업을 특히나 오히려 잘 보셔야 돼요. PER이 높은 기업을 잘 보시고 PEG 개념으로 접근해서 투자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 달러가 1973년, 86년, 2002년에 이어서 네 번째로 약세장이다라는 보고서를 얼마 전에 봤는데요. 이렇게 약세장인 상황에서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는 이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코스피를 언제 투자할 건가 말 건가에 있어서 제일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가 바로 달러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때 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하시면 최근에도 아니 이거 왜 갑자기 허를 찌르는 상승이 있었잖아요. 3,000배까지 훌러덩 와봤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저런 거 다 고려를 해봐도 달러 인덱스가 지금 달러 인덱스 월봉 차트로 보면 6개월 음봉이에요. 그렇죠. 6개월 내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은 이게 혼란을 야기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달러 인덱스를 보면 야 코스피의 강세장이 이제 시작되는구나를 다 알 수 있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안 떨어졌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초기에 우리나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안 떨어지고 1,450원 이 언저리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원달러 환율에 익숙해졌던 분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대한민국 위기다.
이런 환율이면 이거는 큰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셨었는데 실제로는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과거에 80년대, 저도 이제 80년대 학번이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을 다 하는 걸 다 봤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번의 정치적인 위기나 있을 때도 다 잘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보시고 계셨으면 이번에 접근하기가 좀 힘드셨을 건데 달러 인덱스를 보면 가파르게 떨어졌고요.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때도 보면요. 2016년 10월입니다.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결이 있기 전에 시장은 기가 막히게 알고 트럼프가 될 줄 알았는지 그때도 10월 달부터 환율이 치고 올라갔었어요. 달러 인덱스도 치고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16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연속 환율이 확 치솟았거든요. 왜냐하면 보호무역 한다니까. 이번에도 똑같았었잖아요. 작년 연말에 보면 10월, 11월, 12월 달에 환율이 치고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정치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환율이 이번엔 정말 1,600원 가나? 이런 분위기를 연출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딱 되고 나서 2017년도 보면요. 12개월 중에 한 2달 빼고는 달러 인덱스가 계속 빠져요. 계속 빠지는 와중에 2017년도에 우리나라 증시도 반도체 랠리도 있었지만 올라가고 그때 제가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니다고 얘기하죠. 그때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나중에는 신라젠까지 마지막 연말장은 정말 폭발적인 상승장이 왔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달러 인덱스 빠지는 거랑 트럼프 1기의 대통령 1년 차에다가 이런저런 거 생각해 보면 제가 2017년하고 재현되는 장이 올 거다라는 거 이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 장이 좋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약하잖아요. 네. 2017년에도 똑같았었어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빠지면 큰 외국 자금, 아까 골드만삭스도 말씀드렸는데 이 큰 자금들이 우리나라 중소형주부터 사겠어요? 당연히 대형주부터 사죠. 그래서 당연히 대형주부터 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가 먼저 올라가고 셀트리온 올라가고 나중에는 신라젠 외국인이 사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센티멘트가 좋아지면서 이거 바이오 또 뭐가 있지? 찾으면서 신라젠 같이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벌써 3,100 왔잖아요. 3,100 오면 투자 심리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저는 변화 사냥꾼이 돼야 된다. 우리는. 변화 사냥꾼. 소비 패턴의 변화, 수급의 변화, 투자 심리의 변화, 여러 가지 그 변화 사냥꾼이 돼야 되는데 한국 시장에 대한 센티멘트가 바뀌었고요. 이렇게 바뀌었으면 3,100에서 2,800 언저리 이번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하반기에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이제 돌아서면서 그때 우리나라 또 바이오부터 해서 내년까지 그렇게 강세장이 이어지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달러 인덱스 얘기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요. 2017년 시장을 이번에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온고이지신을 해야 되겠네요. 2017년 기사부터 다시 살펴봐야겠어요. 그런데 홀수회로 딱 넘어가 보잖아요. 그런 또 기가 막힙니다. 홀수회의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이 40%예요. 그래서 프로 있고 잘 치는 분들일수록 이번에 핸디캡 17밖에 안 되네. 여기서는 내가 버디 해야 돼. 그리고 핸디캡 1번 홀에서는 뭐죠? 버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기만 해도 나는 다행이다 라는 마음으로 쳐야 되잖아요. 그게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데 24년 9월부터 미국의 페드가 금리 3번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바이오 업종은 이 금리랑 되게 민감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임상 3상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